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러브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10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10월 한 달간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적이 다가올지 이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전자레인지. 두 번째, 라마. 세 번째, 타자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전자레인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10월입니다. 2024년도 10월 포함해서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월에 퐁당퐁당이 또 있잖아요. 연휴가 있어서 또 여러분들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즐거운 10월 되시길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기적 어떤 것인지 카드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되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런상 열겠습니다. 할로윈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저도 타로를 하면서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 할로윈이 끼어 있을 때 할로윈이 나오면 조금 으스스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10월 말에 할로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기적으로 기적이 있는 그 시기는 할로윈 때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10월 26일과 27일, 이때가 할로윈이네요. 10월의 마지막 주가 할로윈이니까요. 솔직히 우리가 할로윈 하면 좀, 안 좋은 기억이 또 좀 있잖아요. 그래서 붕 뜨고 하는 분위기가 좀 되기가 힘들죠. 아무튼 여러분에게 할로윈쯤 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친구들이랑 어디 술자리나 이런 거 하게 될 때 좋은 인연을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매직입니다. 마법이에요, 마법. 여러분에게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보는 이 리딩 자체가 기적의 리딩이다 보니까 그런 기적스러운 일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올 것 같고요. 저는 느낌적으로 시기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 뭔가 좀 놀라울 만한 것이 다가올 것 같기는 합니다. 자, 한번 열어봅시다. 플러드 카드가 나옵니다. 플러드는 홍수죠. 홍수가 오면 안 되는데 홍수 자체도 결론적으로는 물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는 엘리먼트가 갖고 있는 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여러분들의 감정의 바다를 표현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잡아라.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하고 싶은 거라고 해서 꺼낸 거란 말이죠.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뭔가 마음적으로 표현할 부분들이 있는데 못하고 있거나 이런 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보면은 내가 진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은데 진짜 이 회사 왜 이래? 라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가족들끼리 조금 맘상하는 일이 있었는데 말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이런 것도 있겠죠. 저는요, 이번 그 전자레인지 리딩이 상당히 사랑하고 관련이 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요 두 가지 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할로윈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감정에 솔직하고 그 감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오라클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물병자리 카드가 나오네요. 자, 일단 물병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물병자리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왜 이렇게 많이 들죠? 그 사람이 물병이다. 1월 20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사회적인 분이에요. 커플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을 좀 많이 챙겨요. 그렇기 때문에
커플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이 물병자리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인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상당히 머리가 좋은 분들이 물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람 딱 봤을 때 착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물병자리가 좀 많기는 많죠. 자, 보겠습니다. 자, 한 장씩 열어볼게요. 어번던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리뉴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이 두 장은요, 솔직히 사랑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기는 한데요. 카드를 다 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5개의 지팡이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자, 계속 가봅시다. 데블의 역방향이에요. 뭔가 안 좋은 게 좀 있었나봐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엠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계속 가봅시다. 6개의 지팡이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한 장만 더 열어볼게요. 오늘은 한 장 더 열고 9개의 칼이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은 페이지 원즈가 있고 밑에 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보여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요, 상당히 안 좋은 환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 플러스 회사 플러스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화가 많이 나고 다소 다툼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툼이 아니고요,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역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장님인데 위에 차장님한테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그런 삶을 원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아주고 하고 그렇게 맞춰주고 가고 싶진 않나 봐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꾸준히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어번던스를 꺼냈던 게 조금 큰 것 같은데, 금전적으로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 봉착되어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사귀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분 때문에 돈을 많이 잃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이제 바보타로에서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수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좀 도와주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의 생활이 없거나 혹은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게 가장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솔직히 나 혼자라면, 내가 주변에 있는 이 환경이 아니고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텐데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직급도 있고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고 하다 보면은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좀 부당한 면이 있고 이런 거 참고 이런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솔직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서 나가서 뭔가를 하거나 그랬을 때 충분히 나의 능력으로 이런 생활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나가서 뭔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돈가스 집을 하든, 돈가스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딴 집에서 돈가스 하면 잘 된다더라, 이 말만 듣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상당히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들은 있는데 이렇게 딱히 이거다라는 것은 없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 뭔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의 감정 컨트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우리 흔히 말해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6개의 지팡이인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솔직히 요 2개가 뭐냐면요, 여러분, 연예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추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삶에서 승리자가 되고 싶고
너무 뭐라고 할까요? 구질구질하지 않고 이런 삶이 되고 싶은데 지금 구질구질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질구질했던 그 최악의 그 상황에서 조금 나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실현시키게 해주는 어떤 계기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느낌적으로 상당히 매직스럽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요 1분 사랑 리딩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상당히 이상한 사람을 한 명 만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했던 게 뭐냐면 포기였어요. 포기.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거고 이게 안 좋은 거니까 너 이러면 안 되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나 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끌려다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정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자신감이 너무 결여되죠. 그러니까 솔직히 요 두 장 카드가 왜 연예인 카드냐면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추앙받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라는 게 이 리딩의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계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는데 그게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좀 몰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금전적인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하수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술 먹고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지금 동전이 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소녀는요, 자석이 달린 목걸이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동전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죠. 이 금화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술 먹고 깔라대서 돈까지 잃어버리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빼내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상당히 그러니까 두리뭉실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좀 아이디어 넘치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에너지예요. 여러모로 좀 머리를 좀 쓰고 있다 이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 물병자리 에너지이기도 하죠. 일단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가 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이 가지게 되고요. 어떤 누군가에서 벗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은 다소 좀 젊은 친구고요. 그리고 상당히 호기심이 많은데 외모가 좀 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좀 원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확 빠지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 에너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 친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와의 만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지컬하게 펼쳐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적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 인생의 주인공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더 바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 바디마저도 뭐냐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솔직히 밑에 뭐가 깔려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여러분이 자존감을 상당히 잃었나 봐요. 이 플로드와 연관해 볼 땐 여러분이 느끼는 그대로를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좋다라고 느끼면 그걸 그냥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장씩 볼게요. 자, 하이아너가 나오고요. 뭐죠, 여러분? 좀 그래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리딩 너무 메시지 오브 컨선이 나와요. 그렇군요. 메시지 오브 컨선 마지막에 더 패밀리 룸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아 떠나고 싶다. 뭐 이런 걸로 그냥 단순하게 요약할 수는 있는데 아주 일률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나는 나의 인생 찾아가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나 봐요. 뭐가 됐든 나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안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있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난 나가겠다는 거죠. 회사면은 퇴사한 것이고 뭐 집안 분위기가 너무 꿀꿀하면 난 집에서 나가서 독립을 하겠다는 것이고 친구들과 뭐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다면은 뭐 내가 따로 나가서 사는 것이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체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희생을 했나? 제가 보기에 희생이라는 카드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다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발언권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답답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바꾸려면은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지를 못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꿔볼까? 만약에 이 환경이 안 바꿔지면 내가 그 환경 안으로 들어가자. 든 뭐든 간에 뭐 이런 걸 저런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답이 안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되라는 바디가 나왔고 그 옆에 처음으로 나온 카드가 하이 아너예요. 즉 여러분이 나는 이제 여기서 나의 묵혀 있었던 무엇인가를 폭발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폭발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뻥하고 대포를 쏘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나의 숭고함을 찾아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어떤 게 깔려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들을 찾아가는 게 확실해요.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메시지 오브 컨선이 있었잖아요. 뭔가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메시지 오브 컨선 같은 경우는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문서가 온다든지 어떤 메시지가 온다든지 어떤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는 걱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걱정 카드도 일단 꺼내기는 했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는 것이 사실화될까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은 뻥하고 무슨 선언을 한다든지 혹은 내가 행동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패밀리 룸이 있죠. 일단 패밀리 룸은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패밀리 룸이 보면은 너무 고요하잖아요, 여러분. 뭐 일단은 벽지도 그렇고 샹들리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집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사적인 거예요. 이 사적인 것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걱정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뻥하고 이렇게 대포를 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버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페이지 오브 원즈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엇인가 계기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미팅일 수도 있어요. 이 미팅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어떤 에너지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집 자체는 상당히 고요해요. 그런데 이 안에 흐르는 어떤 기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싸늘한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 회사든 집이든 뭐 여러분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든 뭐든 간에 뭔가가 있는데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걱정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 사실이었든 그런 걸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하이아너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의미예요. 대포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으로 가겠다는 거죠. 나는 나의 모습을 연예인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카드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진짜로요. 약간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 에너지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전달됐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요, 생각하는 게 돈이잖아요. 솔직히 이걸 그렇게 딱히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어떤
그 상당히 억압받고 있는 환경,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 관계인데 여러분이 더 이상은 이렇게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서 나갈 생각을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솔직히. 그런데 나간다는 카드도 없고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나는 내 자신을 이제 찾아야겠어라는 선언은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말인 거죠. 사장님하고 다이다이 뜨겠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단은 기적의 형태는 할로윈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아주 매지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매지컬한 일이요, 이 리딩에는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매지컬한 일이다 라고 볼 때는요,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뭐 해고 통지서라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못 참고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걸 매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이게 매직 같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손을 잡아요. 돈가스면 돈가스, 사람이면 사람, 기회면 기회,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도 이렇게 지팡이를 딱 잡았잖아요.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관심입니다. 솔직히 이 데블이 나왔고요, 여러분. 요런 느낌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혹시나 누구와 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분인 것 맞습니다. 거기서 나 지금 나가고 싶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긴가민가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게 되는 건가 봐요. 생각의 변화를 만든다. 그렇게까지밖에 저는 리딩을 못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올려봅시다. 도대체 뭘까요, 이 기적은? 제가 리딩은 했는데 솔직히 이게 기적의 형태인데 이게 기적의 형태로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할로윈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인가? 새로운 길을 찾으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게 낫나 봐요.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근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대답은 노인가 봐요. 아니면은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노를 말해라 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것마저도 단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택하는데 노라고 이야기하고 가래요. 그러면은 뭐 우리랑 계속 같이 일할래?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길을 택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리딩이요, 여러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메인이에요. 대포를 쏘는 거예요. 사실을 알게 되고 대포를 쏘는 거죠. 이거는 나를 위해서는 할 짓이 아니구나, 이게 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도 바디가 나왔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건강이 좀 안 좋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몸무게가 좀 늘어나 있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아무튼 여기도 이제 몸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운동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운동을 하면 몸이 강해지잖아요. 그 강해진 몸이 그냥 몸이 건강하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몸이 여러분을 좀 더 강한 정신력을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운동은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얘를 한번 열어봅시다. 시기 카드인데 어떤 것을 꺼내줄까요? 카프리콘이 나오네요. 12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의 생일을 가진 분이 염소 자리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에 지금 물병이 나왔잖아요. 이 물병이요, 여러분, 염소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별자리는 겨울의 별자리고요. 숫자가 10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10월에 벌어지는 일이다 도 가능한데, 느낌적으로 이게 지금 물병자리, 염소자리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 10월에 벌어지는 일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자체가 겨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일단 숫자는 10이기 때문에 10월하고 관련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느낌적으로는 겨울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혹은 이 안에 염소 자리가 있다. 아, 그렇군요. 염소 자리가 있네요.
이게 염소자리입니다.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더 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리딩을 50%밖에 못한 것 같아요. 넥스트 이어가 나오네요. 진짜 그렇나? 여러분, 제가요 계속 이 리딩을 하면서 제일 신경 쓰였던 게 얘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카드를 제일 중요하게 보잖아요. 이 할로윈이라는 게 일단은 10월에 있기는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캐프리콘도 나와 있고 물병도 나와 있는 거라면 이게 지금 가을서부터 시작해서요 겨울로 가는 그 상황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게 되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10월인 것 같아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하이아너는 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디 있어? 하이아너. 여기 있네.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뻥 하고 대포를 쏘는 거거든요. 이 대포가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여왕 즉위식 할 때 옆에 대포를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영광스러운 대포인데 일단은 겨울로 가는 그 길목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내년이 딱 됨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뭔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 카드로 볼 때는 일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1분 정리 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투정을 부리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바꿀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도 노력해봤지만 방법이 없어서 그걸 포기한 거예요. 생각적으로. 더 이상 뭐 내가 생각을 하지 말자. 그냥 여기를 따라가자. 이게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뭐 이러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력도 잃은 상태인데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미묘하게 흐르고 있는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뭔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것이 사실화가 돼요.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이 뻥 하고 터뜨리게 되고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이 뭔가를 바꾸게 되는데요. 그 바꾸게 되는 것에서 여러분이 손잡게 되는 것은 어떤 누군가와의 뭐 교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일과 손잡는 것 같아요.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일적으로 뭔가 분주해지거나 좀 성장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바디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일명 성공하는 삶. 그렇죠. 성공 카드 나왔네. 여기 있습니다. 성공을 의미하는 6개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뭔가 관심이 가는 게 생기는 건데 그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스타가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하네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전자레인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라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여러분 10월입니다. 추석 지났고 저는 이제 보통 10월이 되면요 곧 다가올 별자리 리딩 12개를 준비해야 될 때가 오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기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진답니다. 자, 일단 이 10월에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올지를 좀 봅시다. 한 장 열어볼게요. 얼스 엘리먼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라운딩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얼스 엘리먼트 카드가 나오면서 스타트를 하는데요. 일단 얼스 엘리먼트는 별자리로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별자리이신 분이 지금 라마를 골랐다 뭐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기적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얼스 엘리먼트인 황소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인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것도 단순하게 보면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라운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얼스 엘리먼트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안정입니다. 안정.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안정, 환경적인 안정, 뭐 마음의 안정, 뭐든 간에 들쑥날쑥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의 기적이 이런 형태로 온다면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의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적으로 빠듯하거나 여러분이 일이 너무 바빠서 여러분의 뭐 시간이 전혀 없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좀 불안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좀 잠잠해진다 혹은 좀 안정화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뭘 바라고 있을까요?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로또를 원하는군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자, 로터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행운적인 것들을 좀 원하고 있다? 라는 느낌도 좀 들기는 듭니다. 얘랑 이렇게 같이 붙어보면요. 이게 어떤 안정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선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삶,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행운 같은 게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나한테 진짜 누가 뭐 돈 뭐 몇억 딱 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그 장난스러운 말이라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카드가 또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회로 여러분을 던져 넣는다 라는 것도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안정을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이 로터리를 꺼내진 않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진짜로 여러분이 뭐 경제적인 부분 뭐든 간에 들쑥날쑥한 상황일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자, 계속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캐프리콘이 나오네요. 자, 참고적으로 이 친구가 얘입니다. 염소자리 카드잖아요. 염소자리는요, 여러분, 직업을 의미하는 별자리예요. 염소자리는 뭐라고 할까요? 안정이라는 것의 끝판왕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염소자리는 그 정도도 아니고요. 돌다리가 있으면요, 안 건넙니다. 그런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걸 기다리는 그런 별자리에 가까워요.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별자리예요. 이게 염소자리 분들이 들으면은 정말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니, 내가 노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난 너가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너는 집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염소자리 분들은 내가 일을 안 하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염소자리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움직이고 있지 않거나 뭔가 노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그리고 내가 노동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얻고 그 대가와 함께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는 것 자체에 인생의 어떤 의미도 상당히 큰 분들이 염소자리예요. 여러분이 뭐 염소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참고적으로 염소자리가 12월 25일부터 1월 19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월에 리딩을 보는 건데 그 시기쯤에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이 염소자리라는 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뭔가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염소자리 분들이요, 야망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삶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뭔가 이렇게 모으거나 수집하거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는 하죠. 자, 카드를 한 장씩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꺼내네.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그리프가 있습니다. 타로까지 열고 같이 볼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체리엇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얘가 계절입니다. 그래요. 계속 가볼게요. 8개의 컵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가봅시다. 계속 7개의 컵이 나와요. 참고적으로 이 카드도 7번 카드거든요. 그래서 7, 8, 7 이렇게 지금 카드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계속 가봅시다. 10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놓고 염소자리 카드인 거죠. 안정의 끝판왕입니다. 이게 얼스 엘리먼트예요. 이 카드가.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또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5번 카드가 나옵니다. 자, 밑에 퀸 원즈가 있고요. 킹 컵이 뒤집어지네요. 하나만 더 볼게요. 나이트 원즈가 있습니다. 카드가 7, 8, 7, 17 이렇게 해서 7번, 8번이 주로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5번까지도 나왔어요. 타로 카드에서 3, 5, 7 번호들의 카드들이 상당히 불안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불안하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마음에서 변화 같은 게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긴 들고요. 1분짜리 좀 말도 안 되는 리딩을 한번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돈이 별로 없는데 눈에 들어온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그 차를 사려고 맨날 그 차 매장 앞을 갔는데
그냥 발길을 돌린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잖아.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눈에는 계속 그 자동차가 아른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 자동차가 없으면 나는 너무 불행할 것만 같아. 라고 해서 다시 그 매장 앞을 갔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그 행동을 반복한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리딩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거 미친 리딩이라고 한 거잖아요. 솔직히 이 미친 리딩에 제가 해야 될 말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이게 자동차라고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뭐가 됐든 간에요. 기웃거리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저됐던 부분은 금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뭔가를 바라고 있다라는 걸 계속 꺼내거든요. 지금 이 로터리도 그렇고, 플레이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크게. 지금 여기 보면은, 레모네이드 위로 도시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농촌이 있죠. 여러분들이 뭐, 2도, 5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거꾸로인가? 5도 2촌인가? 아무튼 뭔가 바라는 삶이 있어요. 그게 그런 기농과 관련된 부분인지 뭔지 몰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지금 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들게 된 건 뭐냐면 어떤 슬픈 일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슬픈 일은 솔직히 이 여성분이 강아지를 안고 있잖아요. 진짜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라마를 고르신 분 중에 집에 키우던 애완동물이 하늘나라로 가서 난 이제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어. 나 요즘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공허하다라는 거죠. 이 슬픔이라는 게 상당히 폭넓어서요. 누군가가 하늘나라로 갔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크게 상실했다라는 것이 가장 커요.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까요. 아무튼 슬픔이 지금 기반이 돼서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건 뭐냐면 솔직히 얘가 경제적인 타격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타격이란 표현은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큰 대출금이 있었는데 상환을 하고 나면은 돈이 좀 있었던 통장이 싹 비어지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부족이에요. 부족. 뭔가 이렇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공허하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강아지를 안고 있는 그림이 있고 그다음 여기도 지금 아이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혹시나요, 여러분, 혹시나요? 이 리딩을 보시는 분 중에 미혼모 분이 계시지 않나라는 느낌도 듭니다. 미혼모라는 말이 맞나? 아이가 있는데 이혼하신 분도 그렇고요. 아무튼 혼자서 부양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들긴 들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요,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염소자리인지 개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외롭기 때문에 그분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망설인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자, 타로를 짚어드릴게요. 일단 언더라잉은 5번 동전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리가 하나 없어요. 장애인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찾아온 게 교회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예요. 궁핍하다라기보다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환경적인 부분이든 마음이든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게 지금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상태인데 제가 화면에 그림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자, 네이털 차트예요. 자, 염소 자리가 보이시죠? 염소 자리에서요, 쭈르륵 7칸을 돌아가면 염소 자리와 마주보는 별자리가 있거든요. 그 별자리가 개자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두 사람은 커플이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신의 위치에서 7번째 별자리, 양자리 같으면 천칭자리, 황소자리 같으면 정갈자리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주보고 있는 별자리가 자신하고 가장 잘 맞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결혼하실 분이라든지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요, 대립이라는 것도 함께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평생 싸워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로 마주보면서 으르렁댄다라는 것도 의미를 하는 게 7번째 집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튼 공교롭게도 이렇게 개자리랑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개자리가 아니라고 볼 때는 자동차를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사를 가실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어디론가 돌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타고 이렇게 열심히 무진장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8개의 컵이 나왔어요. 이 8개의 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 마을 뒤에 불꽃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불꽃축제를 보고 이 마을을 떠나도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없어요. 이 컵에는 원래 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불꽃축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 마을을 떠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마음에서 이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마을이 나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 마을에서 계속 불행했어. 나는 이 마을에 있으면 계속 불행해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요점은 뭐냐? 정말 떠나기 힘들었지만 떠난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사랑의 리딩에 나오면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내가 내려놓고 가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가야 된다라고 해서 가는 그 의미가 이 카드예요. 물을 건너왔잖아요. 아무튼 이 물을 건너온과 동시에 이제 돌아가기가 힘들잖아요. 이 땅 위에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또 무한질주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면 여러분이 아무튼 어떤 위치에 있는 건데 거기서 떠나기가 너무 힘든 거지만 이제는 여기서 어떤 미련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염소자리, 개자리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관계로 볼 때는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지금 이 그리프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상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왜 나왔냐? 이제는 그 슬픔을 뒤로하고 내가 이 땅에 뭐가 있는지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꺼낸 거예요. 뭔가 나에게 좋은 게 있겠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어떤 곳에서. 가장 단순하고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서 살면서부터 뭔가 계속 안 좋아졌어요. 이혼도 하게 되고 안 좋고 이러면은 대전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성심당도 있는데 빵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제 대전이 싫어진다면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에너지란 말이죠. 자, 그런데 7개의 컵이 나왔어요. 자, 내가 떠난다라고 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7개의 컵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컵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나을까? 이 컵을 선택하든 이 컵을 선택하든 그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야. 이 컵이 좋은 부분도 있고 이 컵이 좋은 부분도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부분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보지 않는다는 거죠. 강하게 떠나고 싶다, 어디론가 이동하고 싶다라는 걸 꺼냈는데 그게 이렇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여기에 10개의 동전이 나왔습니다. 10개의 동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요. 이 카드가 얼스 엘리먼트예요. 안정감을 의미하는 끝판왕 카드입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번다? 돈이 풍요롭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온전한 행복? 나에게 있어서 큰 어떤 굴곡도 없고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 그건 뭘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있다면 누구나 다 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7번, 10번을 꺼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어떤 곳은 있어요. 어떤 목적지 같은 건 있는데 그게 이럴 거야 라고 여러분이 짐작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7번 칼이 나왔습니다. 7번 칼은 마음은 왼쪽에 있는데요. 몸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라마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 때 몸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싶은데 여기 라마 뒷다리를 자꾸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에너지가 7번 칼 에너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요. 고개는 이쪽으로 보는 거죠. 자기 걸 챙겨서 나간다라는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론가 나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 있는 위치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인데요. 자, 10번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조금 나쁘게 리딩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있는 환경 자체가요, 지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가려고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환경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른 무엇인가를 주지 않나 봐요. 뭐 답답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쪽으로 본다는 것은 여기에서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모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잃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착각이나 판타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걸 정말 이해 쉽게 한번 해볼게요. 정말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대기업이 뭐 월급도 많이 주고 주변에서 대기업 들어갔다고 막 칭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그 대기업을 다녀보니까 환경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채워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떠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은요 그 안이 답답해서 떠나고 싶은가 봐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뭔가 부족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환경이 좋고 멋진 대기업이 여러분에게 멋진 것을 보여주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채워주지는 못했다라고 가정할 때 얘는 그 대기업을 나가고 싶으나 내가 이 대기업을 나가서 잘할 자신은 없다 라는 말이고요. 내가 이걸 나간다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대기업이라고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떤 지점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곳이 갖고 있는 무엇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마음과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고 저러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아무 일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 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곳도 괜찮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동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이동을 막는 건 뭐냐? 여러분에게 무슨 슬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상실과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단순히 뭐 누군가의 관계의 상실이다라고 보는 거 플러스 금전적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캐프리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상실했잖아요. 상실이라는 게 뭐 이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이별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작동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은 여러분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이 마음이 상처가 된 부분 때문에 이 회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냥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나에게 주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가질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회사가 뭔가를 잘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관점은 회사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슬픔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돈이 없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느낌적으로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리딩이에요, 이게. 캐프리콘도 나오고 10개의 동전도 나오고 뭐 5개 동전도 나오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얘도 그렇고요. 자, 들어가 봅시다. 기적 어떤 것이 있을지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올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요 좀 이상해요. 요 앞에 전자레인지도 그렇고요. 보통 이렇게 카드가 쫙 깔리면은 아 얘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리딩을 하는데 지금 이게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커뮤니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열면서 따라가 볼게요. 아, 여러분들이 돈을 그렇게 원하는데 돈이 들어오나 봐요. 세상에. 뭐지? 돈이 들어온다고요? 아하, 그렇군요. 주디케이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했던 리딩에 의하면요, 이건 여러분의 기적은 맞아요. 그런데 카드라는 것은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정확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에너지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겪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자, 얘가 왜 나왔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얼스 엘리먼트.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간에요. 안정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얘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불안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방금 리딩을 했던 요 카드들 있잖아요. 밑에 카드들. 그 카드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그냥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뿅! 하고 돈이 나오고, 내가 정말 이뻐졌으면 좋겠어? 뿅! 해서 이뻐지고, 이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이랬는데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집 앞으로 나타났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토끼가 나한테 왜 행운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리딩은 그 토끼가 나타난 게 여러분에게 행운이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공부를 했으니까 시험에 붙어야지 그게 기적인 거지. 어떻게 그게 기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리딩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카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일단은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얘죠. unexpected income이에요. 예측하지 못한 수입이에요. 지금 돈을 떨어뜨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온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리딩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게 맞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오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예기치 못한 무엇인가가 오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거예요. 이게 진짜 돈이다 이러면 이 카드 나온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 뭔가가 와요. 특히나 동전은 기회 같은 거고요. 여러분 앞에 예기치 못한 무엇인가가 오는 게 아주 큰 포인트예요. 이런 게 왜?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요. 무엇인가 미팅을 하거나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야 될 상황에 놓여지는 건가 봐요. 이게 면접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뭐 중개인이든 뭐 누구든 법무사든 그런 사람을 만난다든지,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면 은행과 만난다든지, 아무튼 뭔가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미팅 자리예요. 예기치 못한 무엇인가가 오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주디케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뭔가 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요. 얘를 가져다 주는데요. 커뮤니티는 솔직히 가족을 의미하는 게 가장 커요. 여러분이 돌봐줘야 될 사람, 그리고 돌봐줌을 받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요. 안전망, 안전한 나의 둥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 카드가 또 나왔죠. 얘입니다. 안정을 의미하는 얼스 엘리먼트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요, 돈과 관련된 것인지, 면접과 관련된 것인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인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일은 여러분에게 안정인 것으로 인도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예기치 못한 무엇인가가 오는데 그 안에서 어떤 회의가 됐든 미팅이 됐든 법적인 논쟁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받게 되고요. 이 결과물 자체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혹은 이럴 수도 있어요. 기회 있잖아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와 논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땅이 있는데 뭐 이 땅이 약간 걸쳐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다투게 되는 부분이 생긴다, 뭐 이런 거라고 가정합시다. 왜 이 말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 그런 법적인 부분을 거쳤는데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이 메시지는 서류화되어 있는 메시지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여러분에게 상당히 안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현대 사회에서 안정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얼스 엘리먼트 자체가 동전 사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무엇인가로 가게 된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5개의 동전을 꺼냈기 때문이에요. 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이 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뭐 밑에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를 잃어서 슬프고 내가 어디론가 뭐 나의 아름다운 삶으로 내가 떠나고 싶고 내가 여기 남아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냥 상황인데 그 상황과 연계돼서 뭔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지는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일로서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라클을 좀 올려봅시다. 한 장씩 가봅시다. 리커버리가 나와요. 회복이라는 게 좀 필요한가 봐요. 신체적으로 그냥 피곤하다 이런 것도 좀 같이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뭐가 됐든 여러분을 좀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가 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성공과 관련된 카드가 나오네요. 여러분에게 유리한 건 맞아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건 여러분이 불리하게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가 됐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뜻을 이루시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자, 상대로 봅시다. 워킹 어웨이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나왔어요. 이 카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힘들지만 떠나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워킹 어웨이죠. 자, 워킹 어웨이, 뭔가 건강하지 못한 이 상황을 떠나라. 그리고 새로운 문을 두들겨서 즐겨라. 그러니까 뭔가가 오게 되는 건 맞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나 봐요. 지금요, 여러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떠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가. 그 상황에서 볼 때는 이 일 자체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떠나게 해주는 무엇인가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결심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처음으로 나온 카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처음에 꺼내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돌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도 없어요. 어디론가 내가 가야겠다. 우리 너무 답답하다 보면은 그냥 무작정 드라이브 갈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디로든 간에. 근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시기 카드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게요. 야, 여기도 7이 나오네. 자, 여러분. 일단 10월에 리딩을 보는 거잖아요. 10월 7일, 17일, 27일 뭐 이런 게 가능하고요. 지금으로부터 7일 뒤 혹은 7주 뒤인데 7일 뒤면은 이 리딩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9월 말인 것 같고요. 7주 뒤면은 10월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게 7이라는 숫자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딩에도 보면요. 7이 좀 많이 나왔어요. 777 이렇게 나오는데 심지어 얘도 7이거든요. 7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서는 7을 행운의 숫자라고 보잖아요. 타로에서의 7은 뭐냐면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5번쯤에 오면은 영화가 틀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주인공이 악역이었다, 빌런이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쭉 가는데, 그런데 7번쯤에 오면 뭐가 되냐면 맞서 싸우고 있는데 나와 함께 있던 동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동료가 알고 봤더니 빌런과 손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료에게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데서 한 번 더 꺾이잖아요. 그 에너지가 7번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힘든 상황에서 뭔가 한 번 더 바뀌는 건데요. 이게 제가 뭐 빌런에게 손잡은 애였다라고 해서 이게 나쁜 쪽으로 바뀐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한번 굴곡이 생기는 건 5번 에너지인데 거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10번으로 가는 게 이 7번 에너지예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여기 5번 카드가 나왔잖아요. 뭔가 아무튼 어떤 꺾이는 일이 있었고 그 꺾이는 일은 지금 이 카드의 단면적인 부분으로 볼 땐 돈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돈 문제에서 7번 에너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면 이 상황 자체가 7번입니다. 이 7번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바뀌게 해준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10번으로 가는 거예요. 10번이 타로에서 완성이고 일단 참고적으로 10번 카드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는 5, 7, 10으로 가고 있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마음에 좀 힘이 들었던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되게 해주는 그 시작점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이렇게요. 지금 조만간에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10월에 이 일이 벌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얘도 심지어 7번이네. 그냥 제 눈에 계속 7번이 보여요. 뭐 7번이 이 리딩에 뭐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7번이 계속 보이긴 하거든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건 다른 의미의 일인 것 같아요. 지금 10월이라고 해서 뽑은 건 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벌어지는 거 맞고 이 일과 함께 무엇인가가 이렇게 정리되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곧장 이렇게 바로 뭐 10월 말이나 이럴 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느낌은 좀 드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라마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타자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0월입니다, 여러분. 추석도 지났고, 또 다행스럽게 10월 초에 또 연휴가 있죠. 이 연휴를 또 보내고 나면 10월도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1월, 12월이 남는데, 저는 별자리 리딩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요.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버터플라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버터플라이 카드가 나오면서 리딩이 시작됩니다. 나비고요. 행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적은 어떤 형태일까 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뭔가 행복한 일이 생기나 봐요. 돈을 많이 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주식이 오른다, 집값이 올랐다,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행복한 무엇인가가 오나 봐요. 뭐 꿈을 이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 행복이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라면은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10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봅시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 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나? 그런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그죠? 자, 카드를 하나 열어볼게요. 트랜지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전환이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 같은 거를 좀 하고 싶은가 봐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what was, 과거였던 것들은 이제 놔주고, 그런데 이제 그 과거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놔주고 새롭게 다가올 것을 준비하라 라는 의미거든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정체가 느껴지거나 뭔가 풀리지 않거나 혹은 좀 답답함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별이 됐다면 그 부분을 이제 놔줘야 된다라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무언가 이제 힘든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라면 일적으로 볼 때 이제 그것들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하고 싶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이직이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환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여러분 앞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얘가 일단 뒤집어지거든요, 여러분. 벌고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가요, 처녀 자리가 지났고 이제 천칭으로 가는 겁니다. 처녀 자리는 분석의 별자리예요.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좋고 그리고 다소 혼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별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행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사람이 처녀 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혹은 처녀 자리 시기에 8월 23일부터 9월 23일이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있었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시기적인 카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혹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처녀 자리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요, 이렇게 카드들을 꺼내면요, 대충 그 언저리에 있는 시기의 카드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시기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 자, 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볼게요. 크리에이션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컨퓨전이 나옵니다. 그래요. 자, 제가 꺼낸 이 카드들 안에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적어놓은 그런 카드들도 있거든요.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누구를 만난다든지, 뭐 그런 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라던가 일이 벌어졌다던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솔직히 요렇게 카드가 나오고 요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4개의 칼이 나오는군요. 자, 타워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나이트 펜타클이 뒤집어지고요. 자, 2개의 칼도 뒤집어집니다. 그래요. 자, 하나 더 열고요. 9개의 칼이 9개 지팡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언더라인은 6개의 동전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엠페러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기적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타로 카드에서 나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유충에 있다가 이제 나비가 돼서 아름답게 날아가는 거죠.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유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트랜지션도 이 나비와도 비슷한 에너지라고도 볼 수는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행복해져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 크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를 놨어요. 놨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될 건데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정체기입니다. 정체기라기보다는 조용하게 살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 자체는 상당히 조용하지만 여러분들의 머리는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창의적인 어떤 생각,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작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있는 이 현재 상태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혼란이 나왔어요. 컨퓨전. 무엇인가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생각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벌고가 나왔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조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이래서 되겠어? 내가 저래서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요. 벌고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1에서 10까지 모든 경우의 수들을 미리 플랜 B까지 만들어 놓는 별자리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창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플랜 B, 플랜 C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이 더 혼란스러운 거죠. 플랜 C까지 갔는데 뭔가 해결책이 없다면 이걸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사랑적으로도 볼 때 여러분이 뭐 사랑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사랑을 해서 뭐 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저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일단은 4개의 칼이에요. 4개의 칼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사가 전쟁터를 나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카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위에 칼이 3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 칼이 하나가 있어요. 칼 3개는 3개의 칼, 즉 상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병사는 전쟁터를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몸적인 피곤함으로도 왔지만 심적으로도 상당히 피곤해진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지금 있는 건데 지금 밑에 있는 이 칼을 위로 올려서 4개를 만들어야지 이제 안정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칼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밑에 내려놓고 올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이분에게 많은 충격을 줬거나 혹은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올릴 수 없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와 사귀다가 이별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를 털어냈어요. 뭐 상처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털어냈는데 어떤 한 가지는 못 털어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리기가 두렵거나 올리지를 않거나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요. 힐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그 옆에 뜬금없이 타워가 나왔어요. 타워는 어떤 사건 사고를 의미하잖아요. 느낌적으로는 이 칼 하나가 얘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회사의 일이든 뭐 누군가 사귀었던 사람과의 일이든 뭐 가족 간의 일이든 뭐 친구 간의 일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충격받은 일이 있었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엔딩을 가져다 준 부분도 있어요. 혹은 이게요, 그냥 단순하게요, 정갈 자리를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갈이 10월에 있어요.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10월 리딩이면 뭐 정갈 자리와도 관련이 있다. 그 시기랑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느낌적으로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나서요, 이 모드가 된 것 같아요. 만신창이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쉬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뭐 사랑 같은 경우로 볼 땐 여러분이 그래, 우린 이제 마음이 서로 맞지 않은 것 같아, 이별을 하도록 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어떤 이별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워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타워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끝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끝내게 해주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상당히 충격적인 에너지기는 하지만 하늘의 은총이라고도 불리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었다면, 만약에 뭐 상대편이 바람을 폈거나 뭐 나쁜 어떤 행동을 했거나 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각인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아, 이제 끝냅시다 라고 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에너지가 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상황 자체를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나이트 펜타클이에요. 나이트 펜타클은 여러분들이 꾸준히 무엇인가를 줬다입니다. 근데 노력이 됐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됐든 뭐 신념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돌아앉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유명한 음악하는 사람, 뭐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은 정말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이 그 음악을 관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악에 대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돼요. 예를 들어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견인데,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몸이 힘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음악은 이제 마음속에서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에너지가 이런 거예요. 아무튼 어떤 일이 벌어졌고 마음이 돌아앉았다, 내가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개의 칼의 역방향인데요. 이게 좀 중요한데, 지금 이 여성분이거든요. 이렇게 칼을 딱 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안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칼을 들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이 사람을 쿡 찌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칼을 휘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인가를 직면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직면하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 지금 요 앞에는 말이 한 마리 걸어오고 있어요. 말은 전진을 의미하는 아이템이잖아요. 즉, 여러분이 무엇인가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즉, 내가 어떤 사람과 이별이 됐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게 타워로 왔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려웠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혹은 뭐 일적으로 볼 때 아까 음악 얘기했잖아요. 다시 음악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야 라는 그런 거죠. 자, 근데 얘가 뒤집어져서 나왔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직면해 볼까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한번 만나볼까? 새로운 일을 해볼까?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크리에이션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뭔가 일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랬는데 9개의 지팡이가 나왔어요. 9개 지팡이는 이 병사도요, 전쟁터를 나갔어요. 나가서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붕대를 감고 있죠. 전쟁을 한 번 나갈 때마다 짝배기를 하나씩 받았어요. 그래서 총 9번을 나간 거죠. 자, 그런데 전쟁이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리고 몸도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바리케이트? 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안에서 쉬고 있었던 건데, 여기 지금 곰 한 마리가 왔어요. 이 곰이 이제 얘를 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 지팡이를 들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가보자라는 거죠. 이게 9번 카드이기 때문에 10번이 완성이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뒤집어져서 나오잖아요. 나는 이제 어떤 에너지도 없어 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줄 만한 힘도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얘랑 거의 비슷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두 개의 칼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컨퓨전이 나왔다라는 말은 뭐 음악이 됐든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또 지치는 거죠. 생각만 하면 지친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 상황에 6개의 동전이 뒤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동전들이 다 벌고예요. 동전 사인이거든요. 처녀자리가. 이분이 처녀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이 6개 동전의 역방향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를 줬으니까 내가 하나를 받는다예요.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월급을 받는다예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월급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뒤집어지면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월급이 너무 작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받아야 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가져갔다라는 것을 좀 많이 크게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월급을 많이 못 받는다는 말은 사장님이 많이 가져갔다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가 지금 불공평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여러분, 일적으로 볼 땐요, 지금 계속 피곤함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불공평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건데 이걸 관두기가 좀 뭐해서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 싶고 내가 전환하고 싶고 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컨퓨전 같은 경우는 그럼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잖아.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줄 만한 게 없어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타워가 들어와 있는 상태로 볼 때는 어떤 일이 하나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들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월급을 작게 받는 거는 작게 받는 건데 내가 뭐 다른 데로 옮기고 뭐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하는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불공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혹은요, 얘도 사람으로 볼때 여러분이요, 어떤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대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즉, 이분에게 뭔가를 주지 않았어요. 뭐, 마음이든 뭐든 간에. 그런데 이분이 등 돌린 거죠. 지금 등이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의 등 돌림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고 있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받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뭐 집안일이든 회사 일이든 뭐든 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몸이 너무 지쳐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그 관점에서 예를 본다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요. 밑에 카드가 엠페러가 나왔어요. 엠페러는 내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개 칼의 역방향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에게 큰 상처가 하나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끝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픈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었다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메시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라기보다는 얘는 어떤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일은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뭐냐?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주 명백하고 선명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은 없어요. 지금 없잖아요. 뭔가 계획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있지만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또 템퍼런스가 있는데요. 일단 이 친구는 정갈 다음의 별자리입니다. 사수 자리예요. 그러니까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이니까 요 10월 리딩이 끝나고 정갈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얘인 거죠. 그런데 이것 역시도 힐링이 안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연락이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게요, 누구 같냐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이 사람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사랑으로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꾸준히 바라봤던 사람인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지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주지 않아서 이분은 떠나간 거죠. 여러분은 이분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엄청나게 큰 이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타워의 에너지로 볼 때는요, 그 이별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전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8월쯤에 이별을 됐는데 이 9월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천여자리인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대시한다면 마음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사람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냥 그분은 떠나갔다 이렇게도 가능은 한데요. 제 느낌적으로 요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나왔다면 연락이 만약에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이 사람이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지금 상당히 혼돈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마음이 들쑥날쑥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들쑥날쑥에는 누가 있는 것 같냐면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 플러스 얘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얘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볼까라는 그 찰나에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연락 온다. 그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냥 사랑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이제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마음 상처를 줬던 어떤 일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아니고 뭐 새로운 어떤 소식으로 다가온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이요 원하는 것은 변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 지금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털고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 내 몸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적인 거라도 바뀌어서 내가 그 안으로 좀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자, 카드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The Subconscious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적으로 잠재의식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저게 왜 나왔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분석하는 에너지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얘가 얘입니다. 이게 왜 기적이지?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는 행복해지는 거라고 했는데.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카드가 갖고 있는 좀 큰 의미는요. 뭔가가 수면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러버스가 나오나요? 그렇군요. 여러분 죄송해요. 한숨 쉬어서 죄송해요. 사랑이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랑이 나와서 제가 놀래서 그런 거예요. 자, 푸버티가 나와요. 그렇군요. 그런 거구나. 제가 리딩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A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고 그것들이 다 없고 그냥 누구 한 사람이다. 혹은 뭐 연락이 오지 않는다. 뭐든 간에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상당히 행복해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일단 좀 제외해 봅시다. 여러분이요 어떤 큰 선택을 하나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생각의 개수가 10개인데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했는데 9개까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0개가 생각이 나면 그 10개로 뭔가를 결정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이 리딩은 여러분이 하고 있던 일에 대한 어떤 변환을 가지고 싶은데 그 안에서 생각이 계속 뭔가 하나가 부족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원상복귀되고 생각하고 원상복귀되고 약간 이런 거에서 몸도 피곤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결정 내리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어떤 순간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단면적으로 볼 때는요, 이 푸버티는 가난이에요. 이 친구가 가난한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이제 그냥 해버리자예요. 그래서 해버리자 카드가 나온 거예요. 뻥 하고 해버립니다. 하이아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라고 해서 뻥 하는 건 아니에요.
대포를 쏠 때 적어도 나의 명예를 걸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음악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음악이 가난해졌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무엇인가가 와요. 자, 그럴 때 내가 음악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어. 나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 정말 좋은 기회야.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내가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기회야. 그러면 내가 음악을 버리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나는 뻥 날리겠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들을 되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온 기회나 이 선택을 함으로써 그 안으로 100% 들어가겠어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나의 명예를 지키겠다라는 말이 되고요. 자, 여러분이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큰 선택이 왔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 여러분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도 되고 뭐 그런 거라고 합시다. 자, 그랬는데 나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음악이라는 것이 최고구나. 다른 것들은 생각해 볼 사람이 될 수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도 좋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좋아. 내가 허해도 좋아. 나는 그 길을 가겠어. 뻥! 하고 대포를 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던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이미 수면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결정을 내리게 됐을 때 상당히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왜 불행했냐면 몸이 피곤한 것도 있는데 그 선택 내리지 못했던 것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끌려다녔기 때문에 피곤함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확고한 어떤 결정 같은 것이 내려지게 될 때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 가능해요. 자, 사랑으로 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사람이 돌아왔든 이 친구가 여러분을 등을 돌렸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왔든 뭘 했든 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해야 돼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이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동전을. 그러면은 이 친구의 돈을 내가 쪽쪽 빨아먹어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는 대포를 쏘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구독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 이 공허함을 없애게 해주는 대포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 뭐가 있었냐? 성숙한 여성이 있었어요. 성숙한 여성이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랑이 뭐가 됐든 그것을 어른스럽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이렇게 올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동전을 들고 와서 나한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어른스러운 생각을 한다. 1. 혹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을 한다 라고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들쑥날쑥해져요. 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은 이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뻥 한다 또 가능한 거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정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 친구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들어요. 자, 이 밑에 뭐가 있었냐? 갑작스런 부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이게 돈을 의미하는 거였으면 참 좋겠죠. 돈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행운이 오고 있다라는 의미 같아요. 솔직히 그게 이 서든 웰스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됐든 일이 됐든 상황이 됐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가 와요. 여기 보면은 777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었냐? 성숙한 남성이 있었어요. 지금 밑에 성숙한 여성이 있는데 성숙한 남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아큐페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적이 됐든 사랑적인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당히 급반전되는, 그렇죠. 급반전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일들이 오는 건 맞습니다. 제가 괜히 이게 기적의 리딩이라서 이렇게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지지리 공상 카드가 나왔는데 요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저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특히나 이제 사랑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행운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라는 말인 거죠. 자, 오라클을 좀 올려봅시다.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이클의 변화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어떤 사이클이 끝이 남과 동시에 10월 2일 날에 여러분 일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식 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전환이나 결정 같은 것이 있어지나 봐요. 그게 상당히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참고적으로 제가 달의 계시라는 리딩을 했잖아요. 일식과 월식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다음 몇 달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봐요. 저는 솔직히 이게 10월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뽑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설마 결혼을 한단 말인가? 그런가? 결혼이란 카드가 있거든요, 이 안에. 뭔가 깊어지는 그런 거겠죠. 아무튼 몇 달 동안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같고요. 명상이 답을 줄 것이다 라는데, 여러분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명상 좀 그만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전 이걸 여러분들 현재 에너지로 뽑은 건데, 이 오라클마저도 또 생각을 하라 그러네. 저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흘러가는 것을 좀 들여보는 것,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너무 생각이 많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 사람이 좀 질러보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자, 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카드를 열어볼게요. Connect with Nature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회춘한다. 젊어지고요.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그러니까 자연하고 시간을 보냄으로써 여러분들은 많은 영감을 얻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일적으로 살짝 돌아가 보면요.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요. 강원도 뭐 산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도 괜찮고, 뭐 가까운데 들려서 여러분들의 좀 신선한 공기도 맡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생각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밖으로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자연하고 합쳐지라는 말인 거죠. 얘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 숫자는 4예요. 저는 이걸 이제 시기 카드로 뽑은 거기 때문에 10월 4일, 14일, 24일이 있는데, 자, 달력을 봅시다. 사자가 들어가는 날짜들에는 수요일은 없네요.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뭔가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말고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수요일하고 관련이 있다 또 가능하겠죠. 여기는 또 5월 언저리라는 카드가 나오네요. 솔직히요, 여러분, 요렇게 보면은 5월 4일이죠. 근데 이건 이제 10월의 리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few months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few라는 느낌이 약간 3달 정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얘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이제 내년쯤이 될 수도 있겠죠. 내년 5월 4일 날, 뭔가가 있나? 그럴 수도 있겠네. 5월은 여러분 그것의 계절이죠.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타자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진행을 해본 나에게 다가올 기적 10월 리딩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비였습니다. 바이. Stop.